정말 왜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 경험에 투자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 연구는 실질적으로 ROI 증대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2022년에 4명의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3년간의 연구 결과를 모아서 직원 경험이 어떻게 수익에 영향을 미치냐라는 주제에 대한 이 내용은 긍정적인 직원 경험이 고객 경험이랑 그리고 비즈니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글로벌 소매 브랜드의 1000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집한 3년치 데이터를 상호 비교를 했어요.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쓴 이유는 통상 우리가 어떤 경영 성과에서 브랜드 평판이나 또는 광범위한 시장 원리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배제하려고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로서 4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직원의 근속 기간, 뭐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의 근무 형태, 내부 순환 경험, 업무 숙련도, 근속 기간하고 연계되어 있겠죠. 이런 수준들을 포함해서 측정한 직원 경험 매트릭을 기준으로 매장이 하위 4분위에서 상위 4분위로 상승할 때 50% 이상 증대되고 수익 역시 동일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가 직원 경험의 효과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재무적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소개드린 그 4가지의 직원 경험 지표가 수준이 상승되면 최대 매출이 50% 이상 증가된다. 실제로 매출이 57불에서 87불로 증가가 되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41불에서 50불로 45% 증가했다고 이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적 임팩트는 결국 ROI로 연계되는데 투자를 직원 경험 개선을 위해 시간당 12불 정도를 추가 투자했을 때 시간당 18불의 추가 이익이 창출됐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투자 수익률 개념으로서는 150%가 달성이 된 거죠. 더 중요한 장기적인 효과 이슈가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하위 50%에 속하는 매장을 중간값 수준 또는 3, 4분위의 매장을 상위 25%로 점진적으로 개선했을 경우에는 연간 총 매출이 6% 증가가 예상이 되고 향후 5년 이내에 ROI가 30%, 또 10년 이후에는 ROI가 80% 이상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전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직원 경험이 그동안은 직원 복지 개념의 비용의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HR의 역할이 코스트를 집행하는 조직 내 부서로 많이 인식되었어요. 그런데 HR 전문가들에게 이 직원 경험의 효과가 경영 성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전환적 사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R 부서가 기업의 경영 성과를 드라이브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만들어내는 조직으로 새롭게 역할을 맡게도 되고 그리고 그런 책임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로 조직 내에서 부각되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이 아티클이 연구되었고 발표되었다라고 연구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용이 조금 학술적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겠죠?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는 이제 브랜드 경험이고 기업의 성과와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크게 공헌하고 소비자들의 충성도와 그리고 고객들의 구매 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요즘은 경험을 파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흔히 직원 경험이라고 얘기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직원 만족, 강력한 직원 만족인데 직원 만족이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고성과 효율성, 혁신성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어떤 것들이 도출되냐면 고객 만족이나 채용 그리고 교육의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제 기업의 수익성이랑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트너에서 내세운 아티클에 의하면 경영 성과에 대한 함수가 존재한다고 해요. 첫 번째로 이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이직 비용 감소, 직원 참여가 증진이 되면 기업은 ROI 증대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증폭된다라고 가트너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원문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직원 경험은 실제로 ROI에 임팩을 주고 그리고 생산성 높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이직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직원들의 참여를 몰입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직원들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혁신적이고 그리고
더 나은 성과를 냅니다. 고객 만족은 물론이고요. 그 낮은 턴오버, 이직 비용은 실제로 리크루먼트에 들어가는 비용, 채용과 그리고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비워주죠. 궁극적으로 경영 성과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냥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한번 쭉 읽어드리면, 직원 경험은 생산성 향상시키고 이직 비용을 감소시키고 직원 참여도도 증진을 통해서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족도 높은 직원들은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일하며 더 나은 성과와 고객 만족도로 이어집니다. 낮은 이직률은 채용과 교육 비용을 감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직원 경험은 수익성과 장기적 성장을 견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성과 장기적 성장을 견인하는 직원 경험은 도대체 그러면 직원 경험은 전통적인 HR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휴먼 리소스와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인데,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를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는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의 헤드 이니셜을 뽑아온 거.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이 브랜드가 사라졌죠. 리츠칼튼 호텔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서비스를 잘하고 고객 만족을 최상위에 두고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리츠칼튼 호텔에서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만약에 직원을 대우하는 직장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모두에게 탁월한 경험을 이런 탁월한 경험을 조직 문화에 녹여내는 게 이제 어렵지만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죠. 오늘날 시장이 굉장히 심각한 경쟁이고 모든 곳에서 선택받고 선택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뭘 사고 무엇을 사지 않을지 소비자 입장인 고객들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브랜드, 그리고 고객, 그리고 직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결합하는 게 세계적 수준의 조합이고 완성도가 높은 결정체라고 얘기를 해요. 고객이 경험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기업이나 브랜드가 담고 있는 목적 지향을 담아서 전략을 녹여낸 모든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B2B, B2C 또는 D2C 모두 다 해당하는 내용들이라고 학술적인 자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어떤 서비스나 또는 어떤 제품들을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소위 경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걸 고객 경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거울처럼 반대편에서 보면 조직 내부에서는 직원 경험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경험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HR 역할의 확장 개념이 있고요. 직원이 회사에 지원하는 순간부터 퇴사하는 순간까지 각각의 터치포인트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물리적이고 기술적이고 문화적 환경을 잘 조성해서 직원을 생애주기 개념으로 관리한다라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전 HR 관점이 직원의 인게이지먼트, 몰입을 강화해서 직원 간의 다소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고성과를 유도하고 개인의 기여도를 수치화해서 보상을 차등화하는 데 포커스를 뒀다면, 이 직원 경험은 직원이 기업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갖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데 있습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직원 경험에 대해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이미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HR 쪽에 일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이콥 모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몇 년 전에 출간됐고 많은 HR 그리고 또 기업의 리더십에 계신 분들이 본 책인데, 직원 경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이콥 모건은 어,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개인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가 만든 인덱스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물질적 구매로 이를 느끼게 할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험에 투자하는 것.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직원을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가지의 세부 인덱스가 있는 중요한 3가지 환경을 구축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 기술적 환경, 문화적 환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환경에 앞서서
제이콥 모건은 직원 경험을 이해하려면, 디자인하려면 조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직원들에게 기대하는 이해와, 그리고 직원 차원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해와 요구에 대한 공통점인 교집합에 대한 것이 바로 Employee Experience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결국 어떤 방정식을 가지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션, 철학, 하고자 하는 일의 가치, 이런 존재의 이유와 방금 얘기 드렸던 세 가지의 환경들, 문화적인 것, 그리고 기술적인 것,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들이 결합되어서 직원 경험의 표가 만들어지고 방정식이 완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환경들을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이 물리적 환경은 말 그대로 친구나 방문객을 회사에 초대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연성을 제공해달라. 오피스 내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오피스 밖으로 옮겨가서도 근무할 수 있겠고, 요즘 많이 나오는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이랑 비슷하고, 그리고 조직의 핵심 가치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일하는 공간 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의 미션과 그리고 사업과도 연결되어 있기를, 다양한 업무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전화를 받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런 물리적 환경들은 직원들에게 자부심 또는 기대감, 연결성의 지표이자 그런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즘 더군다나 굉장히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인 기술적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사내의 기술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들을 맞춤형의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수준이 훨씬 높은 기술을 쓰고 있는데 직원들이 아직 뒤처진 기술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고객 만족에도 이슈가 되고 성과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요구와 조직들의 요구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IT 부서에서 생각하는 회사 수준에 적합한 기술 수준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부서나 또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조직에 따라서는 더 나은 성능의 노트북 또는 더 빠른 어떤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거냐 라는 부분들을 측정 지표로 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전반의 혁신, 기술 지원 수준, 직원 목소리에 청취한다라는 경험과 지표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마지막으로 좀 많은데, 문화적 환경은 뭐 리더십과 여러 가지가 좀 연계되는 내용들이에요. 뭐 긍정적인 회사 평판, 그다음에 모두를 좀 소중히 하는 문화, 그다음에 정당한 목적 의식. 그러니까 뭐 회사가 좀 나쁜 제품을 만들어 판다거나 뭐 사회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사실 직원들이 거기 있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리고 직원들이 자신을 팀의 일원으로 느끼는 소속감,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어떤 믿음, 이 조직 내에서 뭔가 다양한 것들을 추구해도 가능하다라는 믿음, 이런 부분들 큰 것 같고요. 저도 되게 많이 주장하는 부분인데, 직원들이 다른 직원을 우리 회사에 채용 추천하는 부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자원을 지원해 주는 환경, 그리고 공정한 대우, 코치와 멘토 역할을 하는 관리자와 경영진, 직원의 건강과 웰빙을 챙기기 등등이 세 가지 환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고, 못지않게,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 직원 경험,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의 가장 이제 훌륭한 사례라고 얘기하는 에어비앤비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나눠. 에어비앤비 직원 경험 사례는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고 구글링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자료들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환영하는 문화, 직원들을 굉장히 가족처럼 환영하는 문화, 그리고 직원들이 회사의 미래 가치와 연결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영감을 제공하는 문화,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신뢰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우선 경험 중심의 조직 철학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목표인 어디서나 집처럼 편안함을 느낀다는 브랜드 가치를 직원 경험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해요. 직원들이 실제로 사무실의 설계를 구현했고, 가정처럼 꾸몄고, 그리고 기업의 핵심 가치를
내부 경험으로 일관되게 실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거는 또 데이터 기반의 직원 경험을 설계를 했어요. 신입 직원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온보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이직 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예측하고 선제 대응을 해. 이런 직원 경험을 구현하는 데 핵심인데 전략적인 조직 구조를 아예 혁신을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2015년에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오피서라는 직책을 신설하고 전담팀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EX를 아예 HR 기능을 넘어서 전략적인 비즈니스 우선순위로 격상을 시키고 유연 근무, 소규모 팀 단위 업무 환경 등을 조성하는데 독자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위임된 조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유명한 인사들이 와서 문화적 경험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로 제공을 했죠. 물론 이건 회사들마다 서로 좀 다르다라고 봐요. 직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을 했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학습 문화를 조성을 그리고 이런 결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성과로 글래스도어에서 2016년에 일하기 좋은 기업 1위를 달성을 합니다. 이 글래스도어에서 객관적인 지표로 일하기 좋은 기업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경력직 또는 신입 직원들이 에어비앤비로 몰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원 만족도와 낮은 이직률을 달성을 했고요.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그리고 코로나 이런 거를 겪으면서 지금은 그 수준이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브랜드 가치 상승과 인재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려서 정리해 보면 에어비앤비 사례야말로 직원 경험이 얼핏 보기에는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이들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나 비즈니스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데이터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의 업무를 중심에 놓고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를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에는 직원 경험 개선을 실행을 5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원들 간담회나 FGI 같은 신입 경력 사원 간담회 그리고 리더십 인덱스를 구축을 했어요. 이 좌측편에 보이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전담하는 미래 디자인 TF팀을 만들어서 9가지의 일하는 방식을 도출했어요. 그리고 조직의 건강을 챙겨볼 수 있는 건강 인덱스를 만들었고 그걸 성과를 평가하는 데 개선 방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사원들한테 설문조사까지 했더라고요. 연 2회 마이보이스라고 해서. 그리고 모바일로 HR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170여 개에 달하는 개선 피드백을 받았고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웰컴 키트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근데 굉장히 단단하게 직원 경험 개선을 위해서 구축을 했고 이 성과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많이 보고되고 공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봤더니 CJ 워크원은 유연 근무제를 이렇게 이제 근무지를 택할 수 있게끔 일산, 서울역, 동대문, 용산 주요 거점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도 이제 데이터랑 그다음에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근무하려면 인사 기록이랑 그리고 이제 근무 체크랑 이런 것들 때문에 따라붙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유연한 근무의 형태로 오늘날 흥미진진하고 직원들에게 유연성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제공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이제 이 결과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도. 회사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자료로만 받았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직원 유지를 하는데 AI 솔루션을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레벨이 높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솔루션이죠. 직원들의 이직 가능성을 AI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의 업무 성과나 근무 패턴, 참여도 등을 분석해 가지고 직원들을 좀 식별하는 걸로 놀라워요. 여기에는 직원들의 동의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H사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해서 직원 건강 관리를 서포트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아마 직원들의 개인정보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되는 것 같은데 복지 서비스 관점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여서 참고가 될까봐 또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고민할 때 도움될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이제 그렇다면 직원 경험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얘기를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내용을 드리면 모두 다가 이제 회사 사정마다 다 다르니까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서 빅픽처를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 스피디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는 데이터와 AI 기반의 개인화된 경험 설계가 필요합니다. 뭐 요즘 AI 기반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AI가 꼭 아니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시간 직원 데이터나 또는 뭐 면담이나 또는 개인별 뭐 학습 경로나 직원의 행동 데이터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개인화된 경험을 설계할 수 있죠. 업무 환경이 하이브리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최적화된 경험을 좀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디지털 오프라인, 그다음에 협업, 그다음에 유연한 업무, 또는 가상 공간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홀리스틱하게 전반적인 것들의 웰빙 중심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거나 신체적 또는 재정적인 웰빙을 통합해서 보는 게 필요하고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번아웃 예방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브랜드 관점의 직원 경험 통합이 필요합니다. 고객 경험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이게 연결성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일하는 기업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미션과 얼라인 되어야 되는 내부 경험이 설계되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과도한 투자이거나 또는 회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실제 업무랑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등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꼭 고려돼야 되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측정 가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OI 중심으로 설계를 할 때 정량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끔 데이터 기반이어야 되고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꼭 비즈니스 성과와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프로그램만 따로 뚝 떨어져서 진행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의 직원 경험 여정을 위해서 제언을 좀 드리자면 좀 어렵지만 무한 반복되는 루프를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좌측에 보이는 그림처럼 그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리스판들을 모으죠. 직원들이 조직에 보내는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면 이걸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조직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피플 애널리틱스 팀이 존재하고 그들의 역량에 따라서 운영 데이터와 그 운영 데이터를 넘어서는 인사이트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하는 통계 분석 필요하면 AI와 머신러닝 예측까지도 이제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설계를 좀 해야 되겠죠. 이 직원 경험과 관련된 발생해 있거나 또는 지금 즉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솔루션 설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팀들이 함께 일을 해서 디자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런칭하게 되게 조직의 계획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개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때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홍보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는 이 직원들이 이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촉진되어야 되고 트레이닝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새롭고 낯선 것들이 조직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그리고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리스판들을 받아서 개선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재설계하고, 다시 개선해서 게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는 거죠. 우리 경영 활동이 이 지속적인 루프를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원 경험 여정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갤럽에서 나온 자료인데 직원 경험 여정이 7개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집 단계, 이제 채용, 그리고 온보딩, 그리고 몰입, 성과, 성장, 회사를 떠날 때까지 이 7개의 터치 포인트에서 직원 경험이 고려돼야 되는 지점들이다라는 게 드릴 얘기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따로 요청하시면 자료를 공유해 드릴게요. 모집과 채용 단계에서 여러 가지 지표와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온보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신입사원의 피드백 멘토링이나 프로그램 참여도, 그리고 몰입, 직원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건수나 뭐 팀 프로젝트 기여도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 부분은 성과평가 데이터, 보상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뭐 급여 경쟁력 분석 이런 자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조직 내에서 성장은 학습 참여나 또는 뭐 스킬 개발 진척도, 경력 개발, 그리고 뭐 내부 이동 순환, 현황, 그리고 승진 데이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이 온보딩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에는 근속률에서 시작해서 뭐 건강검진 데이터, 지원 프로그램 활용도까지 운영 데이터들도 함께 크로스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되겠죠. 실제 그리고 요즘 이제 퇴사 인터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 사유를 분석하고 개입 사유도 분석을 해서 퇴직 비용 자체를 분석해서 실제 채용과 퇴직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회사의 전반적인 성과 관점에서 다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데이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AI나 뭐 또는 복합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뭐 크로스 단계의 상관관계나 통계를 통해서 예측 지표나 뭐 ROI 측정 지표, 직원 생애 가치, 경험 개선 포인트, 현재적 개입 지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마무리할 내용이 남았는데요. 당초 시간보다 뭐 한 4분, 5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마지막까지 마무리해서 잘 들으시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직원 경영 관심이 필요해요. 관심 없이 그냥 뭐 되는 건 없죠. 누구의 관심일까요? 경영진과 리더십의. 두 번째는 조직 존재의 이유를 셋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잘 뭐 되고 있는데. 그런데 어쩌면 시작근을 잘못 해준 부분들 때문에 직원들이 뭔가 괴리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존재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미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끔 되어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건 피플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알고 통계를 내고 HR에 대한 이해가 있고 정책이나 절차, 심지어 조직 전체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있으면서 내부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컨설팅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내부적으로 평가나 심리 측정, 심지어는 직원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1인이라도 분석할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팀 또는 개인이 이걸 구축하고 개선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팀이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는 피드백 도구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직접적인 피드백, 그리고 기술을 활용한 피드백들을 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이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분석팀이랑 실제로 기획팀이 필요한 거죠. 그 피드백 이후에 오늘 앞에 얘기 드렸던 기술, 물리, 문화적 환경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6번에서 시작하고 있고 이게 과도하거나 잘못된 투자일 수 있어요. 제가 컨설팅 했던 조직들도 대부분 이 앞 단계가 부실해지면 뒷부분에 가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에 부딪히냐? 기술, 물리, 문화적 환경 구현에 많은 비용을 썼는데 이게 조직의 존재 이유와 멀어져 있거나 또는 EX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과도한 투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직원 경험 투자는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만든다 검증되어 있고요. 직원 경험은 전통적인 HR을 넘어서 물리적이고 기술적이고 문화적 환경 구축과 총체적 접근이다. 그리고 직원 경험 성공은 개별 여정에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기업의 브랜딩으로 강력한 자산이다. 개별 기업의 역량과 직원 경험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잘 들어주셔서